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 꼬닥꼬닥 걸어사 제주. 오늘 특별 MC 정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아,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오늘부터 전격 MC 교체예요? 오늘부터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한승훈 아나운서 사정상 잠시 오늘 하루만 자리를 비워서 특별 MC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다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오늘 옆에서 도움이 되도록 뭔가 좀 열심히 해볼게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분위기가 네. 생각보다 많이 훈훈해서 오자마자 좀 긴장이 사르르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제 역시 민심을 훈훈하게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제주 목사 이약동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며칠 있으면 36년 차 기자가 되는 미디어 제주 김영훈 기자입니다. 탐나와 제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홍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약동 제주 목사입니다. 저는 복습하면서 이분의 언급하는 걸 봤거든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주 목사 기검편에서 잠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청백리 200분밖에 되지 않은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저도 오늘 들으니까 또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청백리라는 말이 그 연원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살아 관직 생활할 때는 영근리 청렴하고 근면한 관리다. 네. 그러니 이런 관리들에게는 특별하게 포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자 돌아가시면은 이제 청백리라고 한다. 아주 청렴결백한 관리였다.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는 노경 자손 그 후손들을 이렇게 관직에 채용하면서 그 특전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약동 목사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성종 때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중종 때 그 조선 조정에서 그 정광필이라는 영의정이 추천한 8명의 그 청백리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추천이 됩니다. 이분은 원래 고려 말 그 정몽주 길제의 그 충신 불사 이군 그 절의와 의리를 중시 여기는 그 선비들 그 선비들의 이제 그 어떤 정통 학문을 계승한 김숙자라는 어른의 이제 제자예요. 그 스승의 학문 따라 어떤 절의와 의리를 중시 여기고 이런 어떤 그 자세가 늘 갖춰졌던 인물이고 관직에는 좀 뒤늦게 과거에 급제해서 36살 때 이제 과거에 늦은 나이에 급제해서 급제했네요. 그렇죠. 충청도 그 횡간 현감으로 이렇게 이제 부임했을 때 이분이 참 정사를 잘 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신정 동국여지 승납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 횡간현 편에 이약동 목사는 그 아주 그 정사를 펴는데 아주 청렴하면서도 아주 그 간명한 정치를 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또 그 고향인 김천시 기록에도 보면은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염근하였다. 그 조선 전기부터 청백리로 이제 존경받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470년 성종 즉위하면서부터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제주에서 한 3년간 선정을 베푼 인물이죠. 제주 목사를 지낸 분이 모두 286명입니다. 그중에서 짧게 한 달 살이한 분도 있고 네. 한 달이요? 지금 요즘 유행하는 한 달씩. 한 달째. 송인수 목사가 그랬죠. 네, 자기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달 살이 한 사람도 있고 길게는 3년 넘게 네, 이제 그렇게 한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년 10개월 정도? 네. 그 우리 이약동 목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채우고 이제 첨지사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엄청 귀한 분이시네요, 이학동 그렇죠.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제주도 민심을 살핀 분이었기 때문에 청백리로 또 우리에게 또 기억되고 회자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학동이 제주에 오자마자 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종 1년인 1470년 10월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학동. 그는 부임하자마자 직접 관아 이곳저곳을 다니며 관의 실정을 먼저 살피는데요. 이때 관아 소속 이속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재고조사하러 나간 거예요? 참 이상하구나. 지금 여기 기록된 곡물의 양과 내가 살펴본 곳간에 있는 곡물의 양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 그러냐? 상당한 차이라뇨.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요. 거기 적힌 양과 여기 곳간에 남아있는 양은 정확히 맞습니다. 소인들이 매일같이 점검하고 기록하고 그러는데쇼. 허허 그러냐? 예. 그런데 이 기록으로 보아 소금의 양을 보면 첫 번째 곳간에 있는 소금의 양만도 10가마니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대여섯 가마니밖에 채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소금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거 말입니까요, 나으리? 쥐가 먹어치운 모양입니다. 쥐가 먹었다고? 예. 예. 소금, 쥐가 소금 먹어요? 죽겠죠 그러면. 아니, 쥐가 소금도 먹는다더냐? 이 그놈들이 얼마나 약삭빠른지 그냥 못 먹는 게 없습니다요, 나리. 게다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요.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먹어치우는데 먹어치우는 그 양이 나리 어마어마합니다요. 예. 아니 그 짜디짠 소금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먹는단 말이냐? 도대체 쥐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먹어치운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쥐들도 덩치들이 꽤 크겠구나. 아유, 물론이죠. 내 이놈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고 있느냐? 그 크고 많은 쥐들은 필시 내 녀석들이렸다. 여봐라! 가서 소금 한 바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예. 잠시 후 소금을 마주한 이학동과 이속들. 그 주먹만한 쥐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며 또 먹는다 한들 그 짜릿한 소금을 어떻게 먹는단 말이야. 자, 이걸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중간에 가로챈 것을 알고 아주 엄한 벌을 내릴 것이야. 나리. 아이고, 자, 나리. 받아라. 자네가 먹겠나? 자네 먼저 드시게. 자. 나는 됐네. 자네가 먹겠나? 내 이놈들! 너희들처럼 큰 쥐들도 한 바가지를 못 먹는데 그 작은 쥐들이 그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데로 구하지 못할까?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꼬닥꼬닥 복수편에 나온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지난 그 소금편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주도는 생각보다 소금이 잘 안 나고 기후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소금이 엄청 귀하다고 했는데 저걸 가로챘는데 왠지 소금 말고도 다른 걸 막 또 빼돌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박사님? 그렇죠. 이제 지방관으로 내려온 목사라든가 판관, 현감들에게 또
일종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함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학동 목사는 지금 그런 아전들의 이제 부패를 이렇게 이제 아주 단칼에 척결하시고 그 뿐만 아니고 이런 제주의 어떤 제주 아전들의 부패상 그리고 또 아전과 어떤 지방관들의 어떤 결탁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제 아주 일거에 척결하시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제 제주에 부과된 곡물들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아주 대대적인 조치를 또 취합니다. 네. 무회실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조개라는 뜻인데 닦으면은 반질반질해서 유리질이기 때문에 네. 아주 사치품 그리고 또 장식품으로 널리 활용되는데 그게 이제 제주에서 생산되어서 곡물로 올려지는데 앞으로는 이제 보내지 말라라든가 괴자라고 해서 노루 큰 거 그리고 또 장피라고 해서 노루의 가죽들, 활 만드는 재료예요. 이런 것들이 중앙조정으로 올려보내는 게 한 50장 정도 됐었는데 40장을 감하고 10장만 보낸다. 당시 제주에 이제 중앙조정에서 부과했던 특산물, 곡물이 아주 극심해서 이게 이제 제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단칼에 이렇게 이제 줄이거나 폐지시키면서 제주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죠. 그래서 성종실록에 의하면은 관직에서 물러날 때 70세가 되어서 이제 관직에서 물러날 때 문과 출신으로 사회에도 능했으며 활속이라든가 어떤 각종 예술에 이제 좀 능했으며 특히 제주 목사가 되었을 적에는 청렴 결백하고 은혜로운 정사를 많이 펼쳤다라고 해서 이 제주와의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표현돼 있습니다. 네. 좀 보통 이렇게 제주 목사로 왔으면 그런 특산품들을 더 잘 진상하고 올려서 임금에게 더 사랑을 받고 예쁨을 받고 빨리 나도 다시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온 이상 이 제주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제주민을 사랑한 목사였다. 그렇게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홍기표 선생님이 장피 말씀하셨죠. 장피. 장피, 노루가죽. 네. 그거는 어떤 때 쓰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장피를. 장피는 노루를 죽여가지고 그렇죠. 껍질을 벗겨내야 사냥.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제가 퀴즈 낼게요. 그 아, 당시 퀴즈였군요. 네. 삼업은 제주목, 대정현 또 어디입니까? 되죠. 정의연. 정의연. 야. 네. 삼업 수령들이 잘하시네. 예, 역시 삼업 경력직이다. 수령들이 이제 사냥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예, 정기적으로 하는데 사냥은 하되 뭐는 하지 말라. 이게 있거든요. 사냥은 하되 뭐는 하지 말라. 그 당시. 뭔 하지 네. 말라. 사냥은 하되 육식은 하지 말라. 저 굴비 보듯이 사냥은 해놓고 바라만 봐라. 먹지는 말아라. 말고 좀 정답일 수 있는데 먹었겠죠? 먹지 말라고 해도 먹었겠죠? 저는 사냥은 하되 새끼는 잡지 말아라. 네. 줄어들면 안 그럴 수 되잖아요. 있겠다. 개체수가. 네, 네. 생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슴은 생포해가지고 비양도에서 키우게 됐어요. 정답? 염막을 짓지 말고 잔치도 열지 말라. 근데 기자님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네. 올려야 되는데 네. 텐트를 안 치면 어떻게 잡아요? 뭐 집에서 뭐 출퇴근할 수도 맞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당시 백성들을 네. 좀 괴롭히지 너무 말라. 부역 노동을 많이 시키지 말아라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원해서. 들어가는 네. 에너지를 쓰지 그렇죠, 말아라. 그래서 보면은 국조편년이라는 데 보면 이학동 목사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쓴 게 있습니다. 견, 금, 여, 석이란 네 글자가 있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누구 혹시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 장수. 노래 있는데 방금북이 최영장군. 최신데. 최영 장군만 생각하는데 이학동 목사는 똑같아요. 최영 장군 아버지가 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데 이학동 목사는
그 자제들한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아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 전부 다 백성들을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이라면 정말 발벗고 나선 인물인 거네요. 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만을 생각했던 그 이학동 목사가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한겨울이 들어앉은 한라산. 당시 제주에서는 엄동설한인 매년 2월 한라산 백록담에서 산신제를 지냈는데요. 한라산신제의 장소를 백록담에서 지금의 산천단으로 옮긴 이 역시 이학동 목사입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 엄동설안에 매년 백록담까지 올라가서 산신제를 지낸단 말이야. 그러하옵니다 나리. 한라산 산신께서 사시는 백록담에서 이 산신제를 지내는 게 오래전부터 이어온 제주 사람들의 이 전통이옵니다. 산신제를 지내려면 벌써 며칠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한라산으로 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추운 산속에서 며칠을 견뎌내야 하는데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매년 재관들 또 진군들이 봉사를 당하곤 하였습니다. 또 실하게 입고 갔을 텐데. 백성들의 안녕을 비는 산신제를 지내면서 이로 인해 백성들이 얼어 죽는 일이 생기다니.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한 어리석은 일이로다. 여봐라. 예 나리. 앞으로 산신제는 한라산 이슬구로 내려와 지내도록 하여.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한라산신제 역사가 탐라국에서부터 시작될 정도로 유서가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전통 제례 장소를 그것도 이 백록담 북쪽에서 중산간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까 탐라국 말씀하셨는데 진짜 탐라국 때부터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정확한 이렇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정확한 거는 고려 때부터는 했을 것이다. 예, 아마 그때부터 이제 한라산신제가 이제 이어져 왔다고 이제 보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안녕, 그러니까 제주 도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의례 형식으로 된 것 같고, 특히 조선시대 보면은 유교 사상이 이제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자묘, 그러니까 공자 대상으로 저 봄, 가을에 석전제를 하는데 한라산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가을에. 1년에 2번이나 그렇죠. 그러면 올라갔어야 됐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요. 갑자기 이렇게 장소를 바뀌게 되면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랬지만은 당시 제주 백성들에게도 어떤 이 제례를 거행하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편의를 이해해주는 바를 앞섰기 때문에 흔쾌히 이렇게 이제 동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고요. 굳이 또 산천단으로 이제 오게 된 어떤 배경을 조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라산의 어떤 정맥, 어떤 풍수지리학상 줄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산줄기가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지금 산천단 위에 오름이 하나 있거든요. 삼이양악이라고 이제 삼이양 오름이 있는데 그 오름 바로 아래 옛날서부터 거기에는 사찰도 있었고 소림사, 작을 소 수풀림자 써서 소림사 예, 소림사 소림원이라고 해서 이제 구경 과수원도 운영하던 곳이고 해서 이런 어떤 유서 깊은 곳에 이 산천단 지금 오늘날의 이제 산천단 이 자리가 의식을 거행하기에 한라산신제 의식을 거행하기에는 아주 적지다라고 판단하여 이제 이곳으로 옮기게 되고요. 처음에 이름은 산천단이 아니었고요. 아까 소림사 소림원이라는 이 지역명 소림이라는 말에 사당 사자를 써서 이제 소림사라고 부르다가 산천단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는데 사당이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한 덜어줬더니, 방에 예, 한 덜어줬어요. 네, 이러니까 뭐 고마운 백성들이 분이죠. 맞죠. 네. 이학동 목사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학동의 이 청백리 정신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또 유독 보면 이 제주에서의 일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실록에 보면은 이분이 제주 목사 재임 씨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제주 목사 임기를 마치고 중앙조정으로 올라가서 대사관이라는 직책을 맡은 적도 있었어요. 임금과 이런 대신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요. 경연이라고. 그 경연 석상에서 이 이학동 목사는 나라의 일 외에도 우리 제주의 목사로 있었던 시절 때의 일을 건의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 제주에 내려보내는 그 수령들, 목사관, 판관 또는 현감들, 이들이 그 사마, 개인 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민간에서 백성들 말을 이렇게 이제 공출을 한단 말이에요, 강제로.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고 하니까 이런 사마를 폐지하고 항상 국마, 나라 말로 이렇게 이용하도록 합시다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이렇게 그 어떤 그 빼앗는 그 기존의 이제 관행을 없애고, 또 두 번째는 그 제주 백성들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네.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그 학문 그 성취를 이루어줄 스승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 수령들을 문관과 무관을 교차로 이렇게 임명하면서 내려보내. 특히 문관이 그 지방관이 내려올 때는 항상 이렇게 그 교화에 교육에 이제 좀 힘쓰도록 해야 된다라는 대목이라든가, 또 세 번째는 내수사라는 관청에서 이 관리가 내려와서 제주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해가 또 아주 심했었거든요. 내수사에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며 용량은 어느 정도로 해라 라고 적어서 내려보내면은 이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두지 않을 게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중앙조정에서 정확하게 해달라 라는 건의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제주 해안 곳곳에는 하여튼 이 왜구들이 노략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잠시 이제 그 어떤 식수나 식량을 좀 공급 조달받기 위해서 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과 이제 소통을 할 그 일종의 이제 통역관이죠. 통역관, 일본어 통역관 외 통사를 꼭 이렇게 이제 함께 내려보내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면서 이제 중앙조정에 올라간 인물인데도 제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 그 정책을 이렇게 대안 마련해서 제시하고 그걸 성정으로부터 제가 받아서 시행에 옮기도록 만들었죠. 네, 그냥 단지 청백리라고 해서 청렴 결백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영리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중앙정부에 갔는데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4가지를 딱 정확하게 제시를 했네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3년밖에 안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3년간의 제주 목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 그 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이학동 목사의 제주를 떠나는 길은 또 어땠을까요? 당시 제주 백성들이 선정비를 세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때 그가 백성들로부터 받은 유일한 선물이 바로 말채찍이었다고 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제주를 떠날 때 관복 하나도 모두 관아의 물건이라 하여 벗어두고 갑니다. 그가 제주 목사로 지낸 기간은 2년 10개월. 제주를 떠나는 순간에도 청렴결백한 공직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이걸 들고 와버렸구나. 허허, 이 일을 어쩐다. 아, 왜 그러십니까요, 나리? 이 말 채찍 말이다. 아니, 그 채찍이 어때서요? 아, 그건요. 지난번 제주 백성들이 나리께 올린 무산물 아닙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다. 제주 백성이 나한테 준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은 나한테 준 것이 아니야. 제주 목사한테 준 것이지. 그러니까 이 물건은 제주 목사가 써야 할 관아의 물건으로서 내 후임으로 오는 제주 목사가 써야 할 터. 허허, 내가 이런 걸 들고 오고야 말았구나. 수고스럽지만 네가 다시 성으로 가서 누각에 걸어두고 오너라. 아니, 그깟 채찍 하나 들고 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요? 이제 그만 가시지요. 아니, 이놈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 큰 가서 걸어두고 오너라. 아, 예, 갑니다, 가요. 아이고.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일이. 이렇듯 이학동 목사는 사소한 것 하나도 개인적으로 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견금여석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 김영란법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거 무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심지어 말채찍은 진짜. 또 백성들이 선물로 준 거고 그거 하나는 좀 기념품으로라도 가져갈 만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놓고 가라. 이 일화가 우리 그 제주 탐라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원이라는 사람이 쓴 이마필기라는 책에도 보면은 이 내용이 아주 그 자세하게 또 실려 있어서 그 제목을 보면은 화편 벽상, 그 화가 그릴 화자, 그림 화자에다가 편은 회초리 편자예요. 회초리를 그려놓았다. 벽상, 그 어떤 벽 위에 관악 건물 기둥 위에 그 그림을 그려 놓아서 후세 목사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당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제주에서 이제 그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민 입장에서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조선 후기 때 그 숙종 때 이제 그 제주 목사 중에 그 좀 선정을 베풀었던 그 6명의 목사 신의를 모셔서 그 사당을 하나 짓습니다. 지금의 이제 오얀단 귤림서원 옛 귤림서원 오얀단 옆에 동쪽 옆에 이제 영해사라는 이제 사당을 하나 세워서 제주 목사로서 선정을 베풀었던 6명 그 신의를 모시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제주민이 이학동 목사를 이렇게 추모했죠. 물론 이제 이 영해사는 흥선대원군의 이제 그 서원 철폐령 때 귤림서원과 함께 철폐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이제 투감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19세기의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도 나오고 저 18세기 저술로 보이는 그때 인조 때까지 기록한 국조 편년 아까 경금여석 이야기 나오는 거기에도 투갑이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학동 목사가 이제 목사직을 아까 채찍 걸어놓고 이제 배 타고 나가잖아요. 근데 배가 앞으로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학동 목사가 누가 나를 심하게 욕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신하가 섬사람들이 목사의 청렴함을 감복하여 갑옷을 준비하여 싸움다 하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니라. 바다에 던지는데 그래서 투갑, 갑옷을 던졌다고 해서 투갑이야. 그거 던지고 나서 배가 운항을 잘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또 목민심서 보니까 목민심서 12부 해감편 귀장조에 또 이 이야기 투감전 같은 이야기가 내용을 살짝 다르지만은 투감전 이야기를 쓰고 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새로운 물건이 없고 청빈한 것이 옛날과 같은 것이 으뜸이다. 그래 정약용이 봤을 때도 이학동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거죠. 집을 이겁니다. 나갔을 때 그 모습으로 네. 다시 집을 돌아가겠다. 집안에 선물이 있거나 하지 않고 내가 떠났던 그 상태 그대로 변하면 안 된다.
그게 으뜸이다. 이겁니다. 야, 그러면 그 전설에 대한 영상 저희가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473년 8월 제주를 떠나는 이학동 목사. 이학동 목사는 하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섬을 떠나는데요.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돌연 비바람까지 몰아쳤습니다. 내 제주에 와서 한 가지도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거늘 이건 글씨 누군가가 부정을 저질러서 하늘이 크게 노한 것 같구나. 내 이놈 다른 데로 말하거라. 혹여나 섬에서 물건을 챙기지는 않았느냐? 아이 그게 내 이놈 다른 데로 말하지 못할까? 아니 저는요 이런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아니 나리께서 막상 섬을 떠나올 때 제주 백성 한 사람이 갑옷 한 벌을 바치더니 무태 다다르면 나리께 올려 자신들의 감사의 성의를 표해달라고 하기에 그 갑옷을 숨겨가지고 왔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내 그 정서를 충분히 알겠으니 그 갑옷을 바다에 던지거라. 예? 나라의 물건은 바늘 하나도 챙길 수 없으니 그 갑옷은 제주 목사에게 바치는 것이니 애초 내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 어서 바다에 던지란 말이다. 결국 갑옷을 바다에 버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아, 참 저거 하나 정도는 취했어도 될 텐데 왜 아깝게 바다에 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고집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학동 목사의 이 청빈한 생활이 말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이학동의 말년 생활까지 이어서 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런 이학동 목사의 선정과 청렴 결백을 한 조정에서는 이학동을 청백리로 선정하고 당시 청백리들을 기록한 기억록에도 올립니다. 이후 그는 사관원의 으뜸 벼슬인 대사관에까지 오르지만 집은 겨우 비바람을 막을 정도였고 끼니를 늘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후손들에게 청빈한 생활을 당부했습니다. 살림이 가난하여 나누어 줄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오직 낡은 표주박과 질그릇이 있어. 주옥이 상자에 가득해도 곧 없어질 수 있으니 후손에게 청백하기를 당부하는 것만 못하다. 아니 이제 관직에도 꽤 높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말년 생활 정도는 좀 편안하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쓴 열려실기술이라는 책에 의하면은 요 이학동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공은 타고난 자질이 너그럽고 후하고 마음가짐이 견고한데 꾸미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살림살이에는 거의 신경 안 썼다. 성품이 강직하고 구구이 남에게 총탁하지 않아서 평생을 청렴하고 몸 삼가는 것으로 신념 삼아 자손들에게 훈계할 때는 경금여석 그 금을 돌처럼 여겨라라고 이렇게 남겼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 자료 화면 영상 화면에서도 그 유계 자손들에게 경계하며 남긴 시라는 이제 대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조정에서도 그 철조라고 해서 그 조회 그
왕과 신하가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어떤 공식 직무 활동을 정지시켜서 휴가를 이렇게 이제 이 기간은 이학동 목사 추모 기간으로 삼자라고 철조를 하고 그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요 이학동 목사 제사를 거행하기 위한 제수용품 등 이렇게 이제 그 부의를 내려서 잘 모셔라라고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그 이학동 목사를 추모하기도 합니다. 성종이 이 이학동 목사가 남긴 그 문집으로 오늘날 이제 그 노촌 그 호가 노촌이거든요. 노촌 선생 실기가 이제 전해 오고 이학동 목사가 쓴 그 제주 관련 시가 세수 전합니다. 우와. 아니 박사님 저번에도 시 한번 읽어주셨었는데 혹시 네. 준비된 시가 그래요. 있으세요? 네. 예. 관덕정이라는 시가 참 제 개인으로 봤을 때 참 좋더라고요. 편안한 때 위태로움 잊지 않고 병사 훈련 필요한데 어진 정사로 백성들의 마음 흡족하게 못함이 부끄럽네. 밭 갈고 샘 파서 백성들 즐거워하고 전쟁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 바다 고을 평안해. 꽃과 버들 서로 뽐내기를 짙고 옅은 빛이요. 관악, 현악, 뒤섞여 길고 짧은 소리 내내. 관역 펴고 예의 갖추며 술잔까지 주고받으니 장사가 도리어 태평성대 함께 즐기네 하면서 본인은 청렴 결백하게 이렇게 이제 그 선정을 베풀고 제주민들은 이렇게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상황으로 주제를 삼아서 관덕정에서 쓴 시가 전합니다. 와, 이 시 한 편 짧은 글귀에서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깊이가 느껴지고 삶의 본보기로 이 이학동 목사의 삶을 우리가 쭉 배워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신을 좀 이어가기 위한 노력, 현대에도 좀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학동 목사가 고향이 김천인데 김천에서는 좀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촌이란 호 이름 딴 이학동 청백리사 그 김천시 지역에 이제 공무원하고 단체들 임원 중에서 뽑아가지고 매년 3명을 이제 뽑아서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 8회 시상식이 11월 23일. 지난달에 열렸네요. 그때 있었고 그때 주는 게 또 특이하게 부상을 주는데 말채찍. 그리고 청렴 유적지 답사. 그러니까 제주도 답사를 할 수 있는 거. 제주도 여행권이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두 개가 주는데 청백리 시상식도 있고 그날 함께 학생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100일장도 합니다. 보니까 어디서 하느냐 보니까 김천문화원, 김천시, 김천시의회, 노천기념사업회 여기가 함께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김천시 전체가 움직이네. 행사 하나 가지고 이제 네. 그걸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매년 음력 3월 되면은 김천시 하로서 여기에 이학동을 포함해서 여기도 오연입니다. 오연을 제향한 춘향제. 남원 춘향제가 아니고 네, 김천 춘향제. 하로서원에서 이제 춘향제, 네. 춘향제도 합니다. 이렇게 김천에서는 좀 다양하게 하는데 제주도는 왜 없지? 좀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아까 하로서원, 오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 지금 제주에도 오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학동 목사가 원래는 귤림서원에 배양이 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우연히 그러다가 빠진 빠졌습니다. 배양된 거는 1668년. 그때 이인이라는 목사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귤림서원에 배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이인 목사 6대조가 이학동입니다. 그럼 할아버지예요? 예. 할아버지. 그럼 손자가 그러면은 이름을 내려와서 이학동 목사를 귤림서원에 배양을 한 거죠. 실록에 보면은 그 사림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그다음 조정의 허락 없이
사적으로 배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성급했네요. 지방의 네. 여러 그 유생들, 지식인들의 어떤 그 여론을 모아서 네. 보통 어떤 그 서원에 이렇게 그 선현을 이제 올리려면은 그 지방의 그 선비들의 이제 그 여론 연명 이름을 다 쭉 나열해서 중앙조정에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올리거든요. 상수를 올리고 그러면 중앙조정에서도 이 사람이 그 지방에서 훌륭히 그 서원에 모셔야 될 인물이다라고 논의가 이렇게 네. 다 이루어지고 허락을 해야지만이 이제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만약에 생전에 이학동 목사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손자의 행동을 엄청 꾸짖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박사님 좀 궁금한 게 제주는 조금 아쉽다라고 했는데 제주에서는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일단은 없을까요? 그 산천단 지금 현재 이제 산천단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재단이 마련되고 비석 3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라산신 고선비라고 해서 한라산신에게 그 고선 옛고자 제터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옛 제터다라는 뜻의 여기가 한라산신에게 이제 그 제사를 거행하던 옛 터이다라는 뜻의 이제 비석 1개하고 나머지 2개는 원래는 하나였던 게 이제 파손되어서 둘로 지금 나눠진 그 비석인데 그 한라산 정상에서 거행하던 그 산신제를 이곳 산천단으로 옮겨서 제사 지내던 곳이었다라는 그 어떤 연원을 밝혀주는 비석인데요. 이 산천단은 지금 우리 그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도 지금 지정되어서 산천단의 이제 그 어떤 역사성을 이제 그 강조하고 있고요. 이학동 목사를 이제 추모하는 이 장소는 마련되었는데요. 네. 아까 우리 김영훈 선생도 얘기했지만은 김천처럼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 이제 행사가 연례적으로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거행하는 행사는 없고 다만 지금 아라동에서 주민자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한라산신제를 가을에 이렇게 이제 거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자리에는 이제 온 도민이 함께 하는 어떤 그 좀 공공의 행사로 조금 나아가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목관화를 활용해서 그 회초리를 딱 그려놓는 궤편, 그러면서 공직자의 어떤 그 청렴 결백한 어떤 그 정신 자세, 이렇게 그 좀 상징화하는 어떤 컨텐츠를 마련해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좀 여러 행사들을 마련해서 이학동 목사를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학동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함께 들어봤습니다. 물론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분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분에 대한 시대 정신을 쫙 계승받아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문제를 좀 이학동 목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고쳐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마지막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크게 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고려 때도 최양이 경금여서, 이학동 조선에도 경금여서, 지금도 이제 통용될 것 같아요. 경금여서. 이것도 우리 후손들한테도 전해줄 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청렴하면은, 내가 깨끗하면은 온 사회 세상이 깨끗하다. 그래서 나눔도 공평하게 다 나누고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게요. 좀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정신 자세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주 목사로 이제 와서 그 이학동 목사가 펼친 사업이 하나같이 다 제주민의 어떤 그 피해, 고통을 이렇게 이제 물리치려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참 민심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그 정사를 폈거든요. 최소한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보고 배우는 바가 있을 겁니다. 느끼고 청렴 결백한 자세로 백성과 함께하고 백성의 어떤 고충을 이렇게 타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지도자, 이런 자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와, 연말에 딱 이학동 목사가 딱 나와서 저희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뭐라죠? 좀 깨끗하게, 이렇게 뭔가 다짐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꼬닥꼬닥 두 번째 와주셨는데, 오늘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 저는 오늘도 이제 배움의 마음가짐으로 왔는데, 역시 군복이를 돌같이 하라. 그리고 청렴 결백한 삶을 살자. 그리고 지금 사는 내 삶이 제가 이 길을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금보 드셔야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한승훈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옵니다.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 꼬닥꼬닥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